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SRT로 유명한 하이비전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에서 매년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 하나를 발표를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방송 IP 전환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는 매년 방송 실무에서 IP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하고 방송 실무자들은 IP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마 뭐 자기들 사업하기 위해서 간을 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2021년 보고서를 보면 아주 재밌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현재 직면한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42%가 IP로의 전환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방송 제작에서 지금 쓰고 있는 IP 기술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41%가 NDI를 쓰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 우리나라는 IP로 방송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절반 가까운 현장이 IP로 전환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이제 NDI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DBW라는 저희 회사의 자체 워크숍에서 NDI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국내 방송 제작사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앞에 레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NDI가 워낙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NDI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굳이 방송사들이 아니더라도 게임 중계라던가 화상회의 솔루션, 원격 강의 솔루션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에서 NDI를 이용한 워크플로우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먼저 NDI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방송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스위처에 연결하면 돼요. 카메라가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격적인 방송 제작을 위해서 자막기나 오디오 믹서나 비디오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다양한 소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인터컴이 있어야 서로 의사소통을 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을 스위처에서 믹싱을 하고 이 PGM을 전광판으로 뿌려주거나 지상파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라이브 송출을 하는 것, 이게 방송 제작의 어떤 워크플로우가 됐었어요. 이런 워크플로우를 꾸미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케이블입니다. 카메라 한 대를 사용하려고 해도 비디오 연결해야 되죠. 오디오 연결해야 되죠. 탈리 연결하고 전원 연결하고 인터컴 연결하고 여기에 또 PTZ 카메라인 경우에는 PTZ 케이블까지 연결을 하면 넘치는 케이블들로 카메라에 연결되는 게 보통 라이브 제작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카메라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케이블 그야말로 케이블들의 향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2021년입니다. 언제까지 쌍팔년도처럼 케이블들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IP 비디오 전송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오디오, 탈리, 인터컴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다 하지 말고 랜선 하나로 IP 신호 하나로 해서 보내자라고 만들어진 게 IP 비디오 규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IP 비디오를 전송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첫 번째는 바로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라이브로 들어오는 것을 무언가 IP로 바꿔가지고 다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서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라이브 비디오는 무조건 딜레이가 발생하면 안 돼요. 딜레이는 아주 치명적인 건데 IP 비디오는 딜레이가 발생한다라는 기존의 한계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화질이에요. 비압축으로 전송되는 SDI에 비해서 IP 비디오는 화질의 열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IP 비디오를 잘 안 썼던 거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특성상 소스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소스가 있는지 알아야지 들어가 볼 텐데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이 어떤 소스다라고 그냥 네임택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스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단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IP 비디오는 그동안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뉴텍이라는 회사가 이 모든 단점들을 한 방에 해결을 하는 NDI라는 프로토콜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료로 공개해버리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NDI 기반의 장비들을 출시하게 된 거예요. NDI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주제에 딜레이도 거의 없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메타데이터 영역에다가 PTZ 컨트롤이나 탈리, 인터컴 이런 것들을 실어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사용하면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 한 5조, 6조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NDI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게 뭐 영어가 됐건 한글이 됐건 한 이 정도까지만 NDI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기왕에 시작하는
공부하는 거 NDI의 역사서부터 기술까지 좀 깊게 파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한 번 다룬 주제에 대해서는 두 번 다루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시작한 거 좀 깊게 이거를 하나의 공부하는 컨텐츠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총 4부작으로 앞으로 NDI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전 세계 방송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NDI의 실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NDI를 만든 회사가 뉴텍이기 때문에 NDI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뉴텍의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뉴텍은 미국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에 있는 방송용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1985년도에 팀 제니슨과 폴 몽고메리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미국의 많은 전설적인 벤처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뉴텍이라는 회사도 처음에는 차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서부터 지금까지 뉴텍의 한결같은 슬로건은 바로 Show the World예요. 뉴텍의 설립자였던 팀 제니스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80년대에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게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나의 주변에 내 이웃들이 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팀 제니슨의 예언이 맞았을까요? 당연히 맞았죠.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유튜브라는 탄탄한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즐겨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즉 유튜브 컨텐츠들은 우리 스스로와 아니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됐어요.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뉴텍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뉴텍의 더 깊은 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트라이캐스터에 대해서 다루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NDI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뉴텍이 왜 NDI를 만들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뉴텍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트라이캐스터가 세상에 발표된 것은 2005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6년도에 무려 가상 스튜디오가 포함된 트라이캐스터 프로를 발표를 하게 돼요. 뉴텍은 트라이캐스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디오 토스터 시절서부터 어떻게 컴퓨터의 그래픽을 스위처로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스캔 컨버터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면 컴퓨터의 화면을 컴포지트나 SDI로 변환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트라이캐스터가 발표될 그 당시에는 PC의 해상도도 640, 480서부터 HD 해상도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표준이 혼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비디오 해상도도 SD서부터 720p, 1080, i1080p까지 다양한 해상도들이 공존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컴퓨터의 화면을 비디오 스위처로 가지고 오는 이 조합이 너무나 많은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스캔 컨버터는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죠. 그런데 뉴텍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사실 뉴텍이라는 회사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발표된 첫 번째 제품이 바로 디지뷰라고 하는 제품인데, 얘는 아미가라는 컴퓨터에서 동작되는 일종의 스캔 컨버팅 프로그램이었어요. 원시적인 디지털 스캔 기술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영상들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뉴텍은 컴퓨터의 이미지를 그대로 스트리밍으로 내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의 이름이 바로 IVGA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이름만 NDI 스크린 캡처로 바꿔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건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어요. 별도의 고가의 스캔 컨버터 없이도 컴퓨터에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만 깔면 컴퓨터 화면을 캡처를 해서 그거를 스트리밍으로 출력을 하니까 이거를 스캔 컨버터처럼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여러 대의 PC에다가 IVGA를 설치를 하면 마치 컴퓨터 화면들끼리 스위칭하는 것처럼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기능이에요. IVGA는 1초에 30번 컴퓨터 화면을 캡처를 해서 스피드 HQ라는 코덱으로 만들어가지고 트라이캐스터로 전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풀 HD의 화면 전체를 손실 없이 그리고 딜레이 없이 전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랐었죠. 저도 처음에 IVGA를 접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아니 SDI 라인을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한 화면이 들어올 수가 있지? 랜선을 무슨 SDI처럼 이용하는 기술인가? 라고 막연하게 추측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뉴텍의 CTO였던 앤드류 크로스가 이 IVGA 기능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를 PC 화면만 전송할 게 아니라 모든 소스를 다 이 코덱을 써가지고 전송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새로 하드웨어를 만들 필요도 없고 소스를 10개건 20개건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될 텐데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앤드류의 이런 생각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고요. 뉴텍에서는 스피드 HQ 코덱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비디오 전송 규격을 NDI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발표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방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디오 전송 규격이 SDI잖아요. 이게 시리얼 디지털 인터페이스니까 이걸 네트워크를 이용한 SDI다 라는 의미에서 네트워크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NDI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IVGA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스피드 HQ 코덱을 사용을 하고 10비트 422의 알파 채널까지 포함한 NDI의 첫 번째 버전이 2015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IBC에서 처음 선을 보이게 됩니다. 저도 2015년에 IBC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NDI가 처음 발표되는 모습을 직접 보기는 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NDI 기술 자체가 아니라 NDI 기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각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 업체들이 IP 비디오가 대세다, 우리도 IP 비디오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광 케이블이 그냥 IP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거의 기반이 없던 시절이었어서 NDI가 발표됐을 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날 NDI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원인은 분배와 공유가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카메라와 스위처 한 대를 직접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케이블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카메라도 여러 대를 사용을 하고 데크도 연결을 하고 소스의 목적지로는 레코더도 연결을 하고 보조 스위처도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치들을 서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작 현장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이럴 때는 보통 SDI 라우터를 써서 영상을 분배해주게 돼요. 그런데 목적지에서 소스 한 개가 아니라 이 소스 전체를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케이블을 더 연결을 하면 되죠. 여기에서 소스의 개수가 더 늘어나면요 케이블을 또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유행처럼 멀티 앵글을 써야 되는 경우 카메라 뭐 20대 30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케이블들 다 어쩔 거예요? 이럴 때 이 구성을 그대로 IP 구성으로 바꾸게 되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각 장비에다가 랜선 하나만 꼽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각 장치에 랜선 하나씩만 연결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IP 비디오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IP 비디오 즉 NDI를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업체들도 IP 비디오 규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SMPTE110, SMPTE110이라고 부르는 규격이에요. 이거는 비압축 IP 전송 규격이고요. 그래서 비압축을 선호하는 메이저 방송사들은 이 SMPTE110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 비용이 살인적으로 비싸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0은 비압축 규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G SDI 즉 HD 하나를 전송하기 위해서 10G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3기가짜리 랜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1기가로 전송하기에는 비압축이니까 전송이 안 되고 그래서 3기가 하나 HD 한 채널을 전송하기 위해 10G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K를 전송하려면요 4K는 12G니까 이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25G 네트워크나 아니면 40G 네트워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흔하게 쓰는 기가비트가 아니라 최소한 10G 아니면 25G, 40G 이걸 여러 채널 묶으려면 100G 네트워크까지 써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이런 네트워크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건 아니죠. 잘 안 쓰는 거는 어때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채널을 2110을 이용을 해서 IP로 바꾸게 되면 전송해야 되는 IP 대역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단지 네트워크 장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레코딩하거나 분배하거나 송출하거나 변환하거나 하는 모든 장치들의 엄청난 대역폭
요소들이 같이 부여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좀 감이 오시죠. 이거를 해결하기가 그리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 NDI는 1080 60P를 전송하는데 한 100메가 정도의 대역폭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기가비트망을 이용을 해도 한 10개 정도의 HD는 무난히 보내줄 수가 있어요. NDI는 4K도 한 400Mbps 정도만 있으면 전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가비트를 이용해서 한 2채널까지는 4K도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를 더 늘린다든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구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NDI를 현실적인 IP 기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NDI 등장의 역사적인 배경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ND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술적인 배경들을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좌는 비전문가를 위한 강좌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깊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다 보면 이 또한 또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NDI 강좌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에 강좌였던 딱 알아야 할 시리즈를 듣고 오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 NDI 기술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NDI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 훑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NDI는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MPEG-2라는 압축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HDTV가 바로 1920, 1080 해상도를 가진 MPEG-2 스트림으로 지상파 방송을 하고 있어요. HD 해상도를 한 20Mbps 정도로 MPEG-2로 날려서 KBS나 MBC, SBS 이런 데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Mbps 그리고 MPEG-2라는 압축 규격 이 두 가지예요. MPEG-2라는 압축 규격은 좀 오래된 구형이기는 하지만 압축하고 해제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텍이 IVGA를 만들면서 MPEG-2 코덱으로 영상을 압축하고 해제하는 기술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MPEG-2는 IBP 프레임을 가지고 영상을 구현을 해요. IBBP, BBP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룹화해서 영상을 처리를 하죠. I 프레임은 온전한 이미지, B 프레임과 P 프레임은 그 차이에 대한 기록들을 하는 식으로 영상을 압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NDI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야 하니까 B 프레임이나 P 프레임 즉 앞의 이미지와 뒤의 이미지의 차이를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iFrame only로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IBP 프레임으로 구성된 MPEG-2가 20Mbps로 해야 될 일을 그거의 4배 정도인 80Mbps를 가지고 Full HD를 처리를 하게 돼요. NDI의 대역폭은 HD 30p일 경우에는 약 80Mbps, 60p일 경우에는 약 120Mbps로 압축을 해서 영상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HD NDI다 그러면 100Mbps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100Mbps라고 하는 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대역폭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보통의 네트워크 장치들 라우터나 허브나 랜 카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기가비트 이더넷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1GBps를 우리는 흔히 쓰고 있습니다. 이 기가비트 이더넷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0Mbps는 굉장히 작은 대역폭이죠. 아니 뭐 요즘 인터넷도 기가비트 인터넷을 쓰는 시대인데요. 더군다나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NDI가 아닌 다른 IP 비디오들은 엄청나게 큰 대역폭을 요구합니다. SMT2110 같은 경우에도 HD 하나를 전송하기 위해서 10G를 사용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에 비교를 한다면 NDI는 4K를 일반적인 기가비트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IP 전송 규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용하다 보면 이 100Mbps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시는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에서 녹화를 하면요. 그게 커봐야 60Mbps예요. 보통 30Mbps 정도로 레코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실제 라이브 프로덕션에서 HD 규격의 NDI를 가지고 카메라 8대를 연결했다. 그러면 100Mbps 곱하기 8개니까 800Mbps가 나오죠. 이걸 기가비트로 전송을 하면 살짝 끊어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예요. 물론 트라이캐스터를 사용을 하면 내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VBix나 OBS 같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방식의 NDI 처리다. 그러면 여러
채널의 NDI를 다룰 때 살짝 끊어지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NDI를 어느 정도 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즘 압축률 좋은 H264나 HEVC 같은 코덱들이 널렸는데 왜 옛날 MPEG-2만 고집하냐, H264, H265 이런 것들을 가지고 NDI를 만들어봐라.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 쉽지. MPEG-2는 아이프레임 only로 전송을 하면 되니까 이게 실시간 짧은 딜레이, 고화질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H264나 265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GOP 그룹을 가지고 IBP 프레임을 써서 전송을 하는 것이 H264나 265의 동작 방식이에요. 그래서 딜레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또 뉴텍이 해냅니다. 기존의 H264 인코딩 하드웨어에 NDI라는 코덱으로 감싸서, 즉 와핑을 해서 전송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니나 파나소닉의 카메라들을 보면 NDI 지원이라고 광고를 하는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의 모델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로고가 붙어 있냐면 그냥 NDI가 아니라 NDI HX라고 하는 로고가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NDI의 고효율 압축 모드를 사용한 NDI HX 규격이 되는 거예요. NDI HX는 일반 NDI하고는 다르게 H264를 기본적인 압축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NDI를 풀 NDI라고 부르고 새로 등장한 H264를 쓰는 NDI를 NDI HX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어요. NDI HX는 1920, 1080, 60p를 기준으로 약 10Mbps만 있으면 돼요. 이게 기술적인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첫 번째 시간에 20Mbps MPEG-2를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IBP 프레임을 사용을 하는 MPEG-2는 20Mb입니다. 근데 풀 NDI는 IBP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iFrame only만 쓰기 때문에 그거의 4배 정도를 잡아가지고 약 100Mbps를 대역폭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NDI HX는 MPEG-2가 아니라 H264예요. H264하고 MPEG-2는 약 2배 정도의 압축률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Mbps의 절반인 10Mbps가 NDI HX의 대역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NDI와 NDI HX는 압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화질의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물론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보자면 풀 NDI가 NDI HX보다 화질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각적으로 거의 구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유튜브용 컨텐츠라든가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NDI HX를 선택하셔도 충분히 좋은 화질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딜레이가 됩니다. 풀 NDI는 제로 딜레이라고 부를 정도로 1프레임 미만의 딜레이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술적, 수치적으로는 8 스캔 라인에서 16 스캔 라인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1프레임 미만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NDI HX 같은 경우에는 100 마이크로세크를 기본적인 딜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NDI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절대 납득하지 못하시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딜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SDI를 SDI로 처리하는 것도 딜레이가 걸리느니 마느니 하는 마당에 SDI를 여러 가지 코덱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압축을 하고 그걸 또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고 그거를 분배하고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풀어내는데 어떻게 딜레이가 안 생길 수가 있냐. 내가 인터넷 방송 해봐서 아는데 유튜브로 쏘면 라이브로 쏴도 2-30초 딜레이가 생기더라. 이게 딜레이 없이 전송된다는 게 말이 되냐? NDI 같은 거 안 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네트워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NDI는 TCP라는 전송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UDP도 아니고 보통 UDP는 좀 빠르게 전송되고 TCP는 약간 느리게 전송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UDP도 아닌 TCP를 쓰는 NDI가 딜레이가 없을 리가 없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 회사로 오셔가지고 NDI에 대한 데모를 보시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제로 딜레이가 나거든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풀 NDI 같은 경우에는 1프레임 미만의 그러니까 16 스캔 라인 정도의
시간 안에 이미지들을 캡처를 하고 압축을 하고 라이브로 전송을 해서 풀어내는 모든 과정들의 처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NDI를 프로덕션에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IP 전송 기술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NDI-HX는 H264 코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H264 인코딩이 되는 FPGA 하드웨어 칩셋에 와핑하는 형태로 NDI로 변환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H264 인코더가 들어있는 카메라들 있잖아요.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PTZ 카메라 아니면 일반적인 ENG 카메라나 핸드헬드 카메라에 H264 압축할 수 있는 하드웨어 칩셋이 들어가 있다면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NDI로 다이렉트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NDI 하드웨어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복잡하기는 해도 이해할 만한 수준이죠. 그런데 복병이 하나 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4K UHD가 방송 표준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HD 해상도에서 FullNDI가 100Mbps 정도로 좀 다뤄볼 만한 그런 대역폭이었는데 이게 4K 60p로 넘어가면서 400Mbps로 훌쩍 뛰어버려요. 당연히 4배가 되니까. 이게 기가비트만 가지고는 2채널 정도 전송할 수 있는 레벨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거를 NDI-HX로 만들면 좀 가벼워지겠죠? 네, 맞습니다. NDI-HX로 4K를 만들게 되면 한 40에서 50Mbps 정도로 대역폭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카메라 여러 대를 한 번에 동작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대역폭이 됩니다. 그래서 H265 즉 HEVC 코덱을 쓰는 NDI를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하게 됐고요. 뉴텍은 2019년 9월에 HEVC 코덱을 사용하는 NDI-HX2라는 규격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NDI-HX2 규격을 사용하는 뉴텍과 민레이의 4K PTZ 카메라가 출시가 돼 있어요. 이 카메라들을 사용하면 4K 60p 해상도를 H265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뉴텍의 NDI-HX2 규격을 사용하는 민레이의 UV430 NDI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의 출력을 살펴보면 4K 60p로 출력을 할 때 25Mbps의 HEVC로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DI로는 12Gbps가 요구된 것이 이거를 압축해서 NDI-HX2까지 오니까 겨우 25Mbps만 가지고도 4K 60p 영상을 전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역폭만 가지고 NDI 규격을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HD 60p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압축 SDI를 사용하면 3G 즉 3Gbps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거를 풀 NDI로 만들면 100Mbps, NDI-HX로 만들면 10Mbps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NDI-HX2로 HD를 만들면 한 7Mbps 정도로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사실 뭐 HD에서는 7메가나 10메가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은 숫자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4K 60p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압축되지 않은 12G SDI는 12Gbps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풀 NDI로 만들면 한 350에서 400Mbps 정도가 요구됩니다. 이거를 NDI-HX로 전송을 하면 45에서 50Mbps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를 다시 H265 기반의 NDI-HX2로 만든다. 그러면 25Mbps 정도로 4K 60p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아마 앞으로도 NDI를 지원하는 많은 하드웨어 제품들이 출시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NDI 압축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카메라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면 즉 수신하지 못한다면 말짱 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형의 IP 비디오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를 했냐 하면 IP 주소를 일일이 다 부여를 하고 가져다 쓰는 놈이 IP 주소를 다 등록을 해가지고 몇 번 가져다 써야지 몇 번 가져다 써야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찾기가.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IP 주소를 관리하는 IP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들어서 서버를 구축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올라가
올라가고 사용은 더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NDI는 이렇게 무식하게 처리하지 않아요. NDI는 MDNS라고 하는 검색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봉주르라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NDI 장치는 네트워크에 딱 연결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나 종로의 김도환이요. 나를 des다 쓰실 분들은 가져다 쓰시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NDI 소스를 가져다 쓰고 싶으면 네트워크 목록에서 NDI에 등록된 애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그 목록에 있는 애들을 체크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 NDI 네트워크의 검색 특성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걸 트라이캐스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트라이캐스터에서 소스 찾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NDI로 연결된 소스들이 쭉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소스들을 선택하기만 하면 바로 소스 채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소스를 트라이캐스터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 내 컴퓨터에서 프리뷰용으로 한번 볼래? 라고 해서 똑같은 소스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레코더에서 이걸 갖다 쓸 수도 있고 자막기에서 이 소스를 똑같은 걸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네트워크 대역폭만 허락된다면 여러 개의 소스를 무제한으로 분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 대역폭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32개의 풀 MDI HD 소스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그래야지 뭐 멀티뷰도 띄우고 그리고 스위칭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Mbps 곱하기 32개니까 총 3.2GBps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가빗 이더넷 하나로 32개 소스를 불러와서 트라이캐스터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게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돼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이런 상황을 뉴텍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뉴텍은 몇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NDI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트라이캐스터의 동작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쪽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은 트라이캐스터의 멀티뷰 화면이에요. 여러 개의 소스들을 한 번에 가져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뷰와 PGM 화면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외부로 출력되는 소스가 되는 거죠. 동작하는 방식은 멀티뷰에 있는 소스를 프리뷰로 올린 다음에 테이크나 오토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전환해서 PGM이 나가게 되는 이런 동작 방식들이 아주 기본적이고 표준인 프로덕션 동작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프리뷰나 PGM이 아니면 멀티뷰 상태의 화면은 이게 보이기만 하면 됐지 선명하고 풀 해상도로 보일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뉴텍은 한 가지 꼼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아니 멀티뷰 화면은 어차피 미리 보기만 되면 되니까 멀티뷰용으로는 아주 작은 대역폭을 내보냈다가 이거를 프리뷰나 PGM으로 딱 얹은 그 순간에 풀 해상도, 풀 비트레이트로 다시 바꿔주면 어떨까? 그러면 수십 개의 채널이라도 그냥 기가빗 이더넷 하나로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NDI는 메인스트림과 서브스트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풀 NDI 같은 경우에는요, HD를 기준으로 해서 100Mbps의 메인스트림이 서비스가 되고요, 10Mbps의 서브스트림이 같이 서비스가 돼요. 그러니까 멀티뷰 화면에서 볼 때는 10Mbps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이거를 프리뷰나 PGM으로 얻는 순간 100Mbps의 오리지널 해상도로 순간적으로 바꿔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다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이 소스의 전환들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은 이게 서브스트림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바뀌는지 전혀 모른 채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스트림과 서브스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대역폭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아까 우리가 32채널의 NDI를 전송한다라고 했을 때 100Mbps 곱하기 32에서 총 3.2GBps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거를 메인스트림, 서브스트림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PGM하고 프리뷰 이 두 가지는 100Mbps로 그냥 내보내요. 그리고 나머지의 30개의 채널들은 10Mbps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0M 곱하기 30 해봤자 300M죠. 여기에 PGM 프리뷰로 합치니까 총 500Mbps만 가지고 32채널을 스위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비트 랜선 하나로 32채널의 비디오를 동시에 날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미쳤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2개의 SDI 케이블 라인을 그냥 랜선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바로 트라이캐스터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NDI를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vMix, 라이브스트림, OBS 이런 데서는 메인스트림, 서브스트림 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모든 NDI 전송을 메인스트림으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죠. 뉴텍이 아무리 NDI 기술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걔네들도 뭐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라이캐스터에만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로 PTG 컨트롤에 대한 부분입니다. CCTV라는 것이 처음 등장해서 벌써 수십 년이 흘렀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신호를 전용 케이블로 전송을 하고, 그리고 PTG 컨트롤을 위해서는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카메라별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 다 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소니의 비스카 같은 기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펠코 D니, 펠코 P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규격들로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PTG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성도 좀 힘들고요. 케이블 연결하는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또 똑같이 연결했는데 어떤 것들은 호환이 되고 뭐 어떤 것들은 호환이 안 되고 시리얼 케이블 라인 하나를 잘못 연결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NDI에서 PTG 컨트롤을 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진 거예요. 프로토콜도 통일이 되고요. 오디오 비디오 PTG 컨트롤을 한 개의 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선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편리한 게요. IP 기반으로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전용 컨트롤러가 아니라 트라이캐스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PC에서도 PTG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카메라의 기종에 따라 가지고 전원이 들어가는 PoE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랜선 하나로 비디오, 오디오, 전원, 탈리, PTG 컨트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공사하거나 시공하는 게 엄청나게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NDI를 이용해서 KVM 신호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KVM은 말 그대로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NDI 툴즈에 들어있는 NDI 모니터에 대해서 다루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DI를 사용하면 공짜로 IP 기반의 KVM 스위처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용으로 써야 되는 뭐 서버나 공용 워크스테이션에다가 NDI 스크린 캡처를 설치를 해두고요. 내 자리에 있는 내 컴퓨터에다가 NDI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두면 NDI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원격지에 있는 NDI 스크린 캡처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화면뿐만 아니라 키보드, 마우스까지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은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를 관리할 때 사용하던 기술인데, 지금까지는 이걸 하려면 IP 기반의 KVM 스위처를 구매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NDI는 간단하게 메타데이터 영역의 KVM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NDI 동작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NDI라는 것들이 기술적인 이해를 조금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일들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면 뭐야, 내가 하려고 하는 기능 잘 안 되네 이러면서 포기하기 딱 좋은 기술이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NDI를 이용해서 영상 제작과 프로덕션 구축을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NDI를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뭐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NDI라는 차세대 IP 비디오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비디오 오버 IP라는 기술이 등장한 것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 회사나 조직, 기관 이런 곳에서 비디오 오버 IP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IP 비디오가 제대로 구현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IP 비디오 규격 자체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도 비싸고, 그거를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치들도 비싸고, 그리고 그 IP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치들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쓸 수가 없었죠. 많이 쓰지 않으니까 가격은 더 비싸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뉴텍은 NDI라는 자사의 IP 프로토콜을 과감하게 공개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NDI 툴즈라는 거고요. 물론 하드웨어 칩셋에 NDI나 NDI HX
라이센스를 심으려면 그거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NDI라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공개된 거지 NDI가 들어간 모든 하드웨어를 공짜로 준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메인스트림이나 서브스트림처럼 트라이캐스터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사실 100% 공개된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아무튼 NDI는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IP 비디오 규격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전 시간에 기술과 역사를 다루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NDI가 적용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뉴텍의 트라이캐스터와 3플레이예요. 트라이캐스터는 라이브 스위칭을 지원하는 프로덕션 솔루션이고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통합형 라이브 비디오 프로덕션 장치가 바로 트라이캐스터예요.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과 e스포츠 분야에서는 정말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장비입니다. 트라이캐스터는 모든 입력을 NDI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력되는 모든 것들을 NDI로 출력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라이캐스터로 들어오는 SDI나 HDMI 입력을 다시 NDI로 루프해서 내보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 소스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트라이캐스터는 NDI를 위한 일종의 전용 라우터처럼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트라이캐스터로 멀티뷰를 구성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멀티뷰를 또 다른 NDI 소스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캐스터는 NDI 처리에 있어서는 마치 만능 NDI 라우터처럼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트라이캐스터를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모델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라이캐스터는 용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전문적인 방송 장비들과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는 프로페셔널 제품군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프로덕션용 제품 라인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제품군은 렉 마운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타 장비와 연동하기 위한 젠락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돼요. 그리고 프로덕션용 제품들은 미니 데스크탑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젠락이 빠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페셔널용 트라이캐스터 제품은 TC2 엘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TC1이 있고 TC410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독립 프로덕션용 트라이캐스터로는 마찬가지로 TC 미니와 TC 미니 SDI, TC 미니 4K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해요. 먼저 TC2 엘리트는 입력 채널을 32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물리적 입출력을 살펴보시면요. 8개의 3G SDI 입력, 8개의 3G SDI 출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해상도 2160 60p 그러니까 4K 60p를 지원하게 됩니다. TC1은 입력 채널 16채널이고요. 4개의 3G SDI 입력, 4개의 3G SDI 출력이 있고요. 2160 60p를 지원합니다. TC410 플러스는 8개의 입력 채널을 지원하고요. 4개의 3G SDI 입력, 2개의 3G SDI 출력을 지원합니다. 4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해상도가 1080 60p까지만 지원하고 있어요. TC미는 입력 채널 8개, 4개의 HDMI 입력과 2개의 HDMI 출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해상도는 1080 60i입니다. TC미니 SDI는 8개의 입력 채널, 4개의 SDI 입력, 2개의 SDI 출력이 있고요. 최대 해상도는 1080 60i까지 지원을 합니다. TC미니 4K는요. 입력 채널은 8개인데 물리적 I/O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TC미니 4K 같은 경우에는 NDI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NDI 단자가 제공됩니다. TC미니 4K는 최대 해상도 2160 60p 그러니까 4K 60p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총 입력 채널과 실제로 있는 물리적인 입출력 채널이 수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 TC1 같은 경우에는 총 16채널을 받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4개의 SDI 입력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12개는 어떻게 받을까요? 네, 바로 NDI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을 NDI로 입력받는 것도 가능해요. 프로덕션용 제품군은 트라이캐스터 미니, TC 미니로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간편하고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현장 가서 중계를 해야 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트라이캐스터 미니 제품들은 입력 채널 8개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기본 미니는 HDMI 입력 4개, 그리고 미니 SDI는 SDI 입력 4개를 지원하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4개의 채널을 NDI로 받을 수도 있고 8개 입력 전체를 NDI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니 4K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비들하고 좀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미니 4K는 물리적인 입력 단자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용 NDI 입력 포트를
출력을 통해서 4개의 NDI 장치들을 직접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4K 60p까지 지원을 하는 해상도를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트라이캐스터 미니 제품들이 1080 30p 아니면 60i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트라이캐스터 미니 4K 같은 경우에는 1080 60p를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리고 2160 60p 그러니까 4K 60p까지도 지원하는 제품이 됩니다. 그리고 3플레이가 있습니다. 3플레이는 뉴텍의 대표적인 슬로모 장비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트라이캐스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NDI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트라이캐스터와 3플레이를 같이 쓴다라고 하면 라이브 스위칭은 트라이캐스터로 진행을 하고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는 3플레이로 진행을 하면서 두 개의 장치 사이에 어떠한 SDI 라인 연결 없이 NDI를 통해서 서로 비디오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굉장히 편리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양한 입력 소스들을 NDI로 바꿔주는 장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간단하게 카메라부터 좀 살펴볼게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카메라에서 직접 NDI가 출력되는 게 가장 좋겠죠. 카메라에 랜선 하나만 딱 꼽았는데 여기서 직접 NDI 신호가 나온다 라고 하면 뭐 게임 오버니까 너무 편리한 구성이 될 거예요. 이게 가능한 NDI 카메라들이 실제로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뉴텍에서는 NDI PTZ2 카메라 그리고 NDI PTZ UHD 카메라가 출시가 되어져 있고요. 소니는 BRC X400, SRG X400, SRG X120 모델들이 ND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됩니다. 파나소닉 제품들도 있어요. AW-UN70, AW-U200, AW-HN40 같은 모델들이 NDI-HX를 지원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소니나 파나소닉 그리고 PTZ 옵틱스 같은 이런 회사의 제품들 중에 NDI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기본으로 NDI 라이센스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추가로 옵션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NDI 라이센스가 적용되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으로 NDI가 적용된 PTZ 카메라들 중에 가격이 싸고 제품 성능이 좋은 것들도 있죠. 바로 디비네스에서 취급하는 민레이사의 제품들입니다. UV570 NDI는 1080 60p 그러니까 풀 HD까지 지원을 하는 제품이고요. 화질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호환성도 좋아서 가성비로는 따라올 만한 제품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민레이의 UV430 NDI 같은 경우에는 무려 4K 60p를 NDI HX2로 내보내주는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12배 광학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를 지원하고 0.05 룩스라는 최저조도를 가지고 있어서 화질이 아주 좋기로 유명한 제품이죠. 이 두 가지 제품이 현재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NDI PTZ 카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비디오 마트에 오프라인 매장에 오셔서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시고 화질을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TZ 카메라 말고 일반적인 카메라에서 직접 NDI 출력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AG-CX350이나 CX10, AJ-CX4000 같은 모델들은 아예 카메라 후면에 있는 램포트를 통해서 직접 NDI 출력이 가능한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카메라에서 NDI 출력이 직접 나온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아니면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의 출력을 NDI로 바꿔주고 싶은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NDI 컨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NDI 컨버터 중에 가장 안정성이 높고 화질이 좋은 제품이 킬로뷰라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킬로뷰의 NDI 컨버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NDI 컨버터를 고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준만 생각하시면 돼요. 화질, 입력 방식, 그리고 대역폭입니다. 화질은 4K 아니면 HD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입력 방식에 따라서 4K라면 CVG SDI나 HDMI 2.0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HD라면 3G SDI 아니면 HDMI로 입력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역폭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4K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풀 NDI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HD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풀 NDI 아니면 NDI HX가 됩니다.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에 NDI 기술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드렸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NDI HX가 풀 NDI의 10분의 1 정도의 대역폭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제품들을 고르시기만 하면 돼요. 4K 해상도의 CVG SDI 입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N30이라는 NDI 컨버터가 됩니다. 또 4K 해상도의 HDMI 2.0을 쓰겠다. 그러면 선택 가능한 것은
N40이라는 제품이 되고요. HD에 시리즈 SDI 입력을 받고 풀 NDI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N3라는 제품이 있고요. NDI HX로 컨버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E1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HD HDMI를 써야 된다. 그러면 N4라는 제품이 있고요. NDI HX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E2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상도, 입력 방식, 대역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편리하게 NDI 컨버터를 고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입력 소스를 받아서 NDI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NDI를 받아서 SDI나 HDMI로 변환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NDI 디코더가 됩니다. 킬로뷰 제품들 중에 N 시리즈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입력들을 N 시리즈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NDI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디코더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NDI 신호를 여러 가지 다양한 SDI나 HDMI로 출력하는 디코더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NDI HX를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N 시리즈에서는 NDI HX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N 시리즈가 아니라 D300이라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NDI HX를 SDI나 HDMI로 변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최근에는 N6라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돼가지고요. NDI나 NDI HX 관계없이 HDMI하고 서로 양방향으로 컨버팅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이 또 출시가 됐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물론 어렵다면 판매처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컨버터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모델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판매처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앞 시간에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는 NDI 제품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하는 NDI 제품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NDI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이 NDI 툴즈입니다. NDI 툴즈는 뉴텍에서 직접 배포하는 공개용 NDI 도구 모음이에요. 공개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짜로 쓸 수 있는 NDI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됩니다. NDI 툴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NDI 스크린 캡처일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NDI 스크린 캡처는 PC 화면을 1초에 최대 60장 캡처해서 NDI로 바꿔서 출력해주는 일종의 스크린 캡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바로 컴퓨터에서 직접 동작하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NDI로 바꿔서 스위처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e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 PC의 게임을 그대로 NDI로 바꿔서 출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캔 컨버터나 변환기 없이도 PC 화면을 그대로 전송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입력을 받아야 될 컴퓨터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별도의 하드웨어 구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단하고 편리하게 연결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트라이캐스터 2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총 32개의 NDI 입력 채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다가 32대의 PC에서 게임 화면을 중계한다라고 했을 때 TC2 엘리트는 단 한 개의 랜선만으로 32채널의 e스포츠 화면을 한꺼번에 입력받아서 스위칭하는 게 가능해요. 컴퓨터에 어떤 하드웨어 장착도 필요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NDI 스크린 캡처만 써서 말이죠. NDI 스크린 캡처와 그리고 NDI 스크린 캡처 HX라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요. NDI 스크린 캡처는 HD 60p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풀 NDI로 출력이 되고 CPU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스크린 캡처 HX 같은 경우에는요. 4K 120p까지의 상도를 지원을 하고요. NDI HX 코덱으로 전송을 해주고요. NVIDIA의 GPU 성능을 이용해서 NDI 컨버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NDI 툴즈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NDI 모니터라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NDI 소스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애초에는 단순하게 NDI 소스를 확인하는 모니터 용도로만 사용됐었는데 현재는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기능을 컨트롤하는 KVM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PTZ 카메라를 컨트롤한다든가 NDI 소스를 레코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NDI 모니터는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탈리 라이트를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안전 영역을 보여준다든가 4대3 영역, 센터 크로스, 오디오 모니터링, 가로 플립, 세로 플립, 알파 채널 표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제공하면서 공짜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NDI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트라이캐스터에서 NDI 신호를 받기 전에 NDI
NDI 소스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트라이캐스터 외에 현장에서 NDI 소스들을 직접 모니터링 해보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NDI 소스를 웹캠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NDI 웹캠 인풋이라는 프로그램도 NDI 툴즈 안에 들어있습니다. NDI 웹캠 인풋을 사용을 하면 트라이캐스터의 출력을 스카이프나 웹엑스, 줌 이런 것들의 입력 소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 강의 솔루션이나 화상회의 솔루션에 NDI를 접목시켜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컨텐츠를 제작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NDI 툴즈에서 유용한 것들로는 NDI 신호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NDI 패턴이라는 게 있고요. 프리미어나 에펙의 타임라인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NDI로 바로 출력해주는 어도비 플러그인도 NDI 툴즈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텍에서는 웬 기반에서의 NDI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NDI5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NDI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NDI 리모트, NDI를 오디오와 통합하는 NDI 오디오 다이렉트, 여러 네트워크의 NDI 소스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NDI 브릿지 같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다음에 한번 NDI5에 대해서 컨텐츠를 다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DI를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어요.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니까 앱이라고 불러야겠죠. 나는 지금 NDI를 위한 카메라를 따로 살 형편은 안 되는데 내 스마트폰에서 NDI를 사용해 볼 수 없을까? 라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NDI 카메라로 바꿔주는 앱들이 또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뉴텍에서 발표한 NDI HX 카메라라는 앱이에요. 이 앱은 유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려면 $19.99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데요. 이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NDI 카메라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필드 카메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신기하게도 잘 끊어지지도 않고 화질도 좋습니다. 해상도도 최대 4K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중간 화질로 HD, 낮은 화질로 SD 화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60p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30p까지만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NDI 카메라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스마트폰에 NDI HX 카메라라는 앱이 있죠. 이 앱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DI HX 카메라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가운데 있는 이 NDI라는 파란색 버튼이 들어오게 되면 NDI HX로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화질로 부드럽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NDI가 지원되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NDI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직접 NDI로 출력해주는 NDI HX 캡처라는 앱이 있어요. 이건 $9.99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중계를 해야 되는 스마트폰 게임 중계라든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컨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캐스터처럼 NDI를 직접 받아서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Vmix라든가 라이브 스트림즈라든가 OBS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NDI를 잘 지원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카메라 입력의 보조 수단으로 NDI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서브 스트림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NDI 채널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오늘 정말 많은 제품들을 다루고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으시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SDI나 HDMI처럼 여러 가지 비디오 포맷들을 NDI로 바꿔주는 장치를 인코더라고 하고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비디오 소스를 NDI로 바꿔주는 인코더들은 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NDI 소스를 HDMI나 SDI로 출력해주는 이런 장치들을 NDI 디코더라고 하고요. 보통 디코더들은 여러 개의 NDI 소스를 채널로 등록한 다음에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서 SDI나 HDMI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PC 화면을 NDI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NDI 스크린 캡처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크린 캡처를 4K로 하고 싶다 그러면 NDI 스크린 캡처 HX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NDI 신호를 컴퓨터에서 모니터링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NDI 툴즈 안에 들어있는 NDI 모니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NDI로 출력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 중에 NDI HX 카메라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자체를 NDI로 바꿔서 송출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NDI HX 캡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Vmix나 라이브 스트림즈, OBS 같은 소프트웨어 스위처에서도 NDI를 쓸 수 있지만 기능이 좀 제약적이고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트라이캐스터가 필요하다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NDI가 만능이냐, 더 개선될 점은 없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NDI의 한계와 발전 방향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NDI 기술 강좌의 마지막 시간으로 NDI 기술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NDI 기술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NDI의 기술적인 특징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MPEG-2라는 압축 코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압축 기반인 SDI나 HDMI와 비교하자면 화질 차이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 차이가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기는 해요. 뉴텍에서도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NDI 규격을 만들 때 기본적인 전송 대역폭을 100Mbps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흔하게 쓰고 있는 소니의 XD 캠이 35Mbps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IBP GOP를 사용한 거고 NDI는 iFrame only를 쓰기 때문에 이거의 3배 정도의 대역폭인 100Mbps를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아무튼 사용자가 느끼는 NDI의 시각적인 퀄리티는 소니 XD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니 XD캠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NDI로 라이브 전송되는 영상이나 화질적인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NDI와 SDI를 비교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화질 차이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비주얼적인 화질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NDI를 쓰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미비한 화질의 차이를 뛰어넘는 장점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화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NDI를 100Mbps가 아니라 200Mb나 300Mbps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DI는 전송 규격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저장하는 포맷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장비와의 호환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100Mbps가 넘어가는 대역폭은 현실적으로 다루기 어렵기도 합니다. 아마도 실시간 스위칭이라든가 레코딩, 네트워크 전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100Mbps가 적절한 타협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NDI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 중에 하나가 TCP 전송이라는 한계점이에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좀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 보통 IP 비디오 규격들은 U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딜레이가 짧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NDI는 특이하게도 TCP를 사용합니다. 물론 TCP는 오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적인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딜레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있어서 딜레이가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입과 현장 전광판의 화면이 이 딜레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중계의 화질이 확 떨어져 버리죠. 이것 때문에 비디오 오버 IP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UDP도 아니고 TCP를 사용한다니 이건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NDI의 딜레이는 1프레임 미만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내부 딜레이 처리가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2021년 6월에 발표된 NDI5에는 UDP 프로토콜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TCP는 딜레이가 많이 걸린다, UDP는 전송에서 불안정하다 해가지고 두 개의 전송 프로토콜이 다 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뉴텍이 새로 발표한 NDI5에 들어있는 UDP는 그냥 UDP가 아니라 RUDP, 즉 Reliable UDP라는 독특한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UDP이긴 하지만 신뢰적인 전송이 가능한 규격이에요. RUDP는 WAN이나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딜레이를 줄이고 프레임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됩니다. 세 번째 NDI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LAN 환경에서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라우터로 묶여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NDI 장비들은 서로 검색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된 WAN 환경의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들은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다른 IP 규격들은 HD 해상도만 쓰려고 해도 10G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WAN은 고사하고 LAN 환경에서도 이게 되네 마네 대역폭이 넘치네 모자라네 하는 판국인데 왜 NDI에 대해서만 인터넷을 통과한다 못한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NDI 규격 자체가
가치가 가지고 있는 MDNS라는 동작 방식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이 인터넷이 워낙 빨라가지고 100Mbps 그러면 인터넷 속도라고 흔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기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텐즈 인터넷까지도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런 인터넷 속도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NDI를 인터넷에서 쓴다라는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뉴텍에서 발표한 NDI HX는 10Mbps의 속도로 NDI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된 거예요. 현재 많은 프로덕션들이 IP 기반의 워크플로우로 전환을 하면서 LAN에서는 NDI라는 환경을 사용을 하고 WAN, 즉 인터넷에서는 SRT라는 환경을 사용을 하는 이원 체제가 거의 표준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NDI는 LAN 환경에서 100ms 이하의 딜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SRT는 WAN 환경에서 500ms 이하의 딜레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을 잘 섞어서 사용한다면 딜레이를 최소화하는 SNG 시스템까지도 구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 SRT라는 제품을 검색해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NDI5에서는 NDI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NDI 리모트 그리고 NDI 브릿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소프트웨어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LA에 있는 카메라와 샌안토니오에 있는 오디오를 합쳐가지고 한국에서 이것을 스위칭해서 유럽의 프로덕션으로 송출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모두 NDI를 사용해서 말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총 4부에 걸쳐서 NDI의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NDI라는 게 이제 발표된 지 5년밖에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규격이에요. 프로토콜 기술로만 봐도 이제 막 청년의 시기에 도입한 그런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리버리하고 불안정한 모습도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방송 제작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NDI가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방송 제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영상물을 제작한다라고 하면 방송국에서나 쓸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기술들과 그 미만은 언급할 것도 없는 잡스러운 개인용이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의 폭발적인 발전과 함께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컨텐츠의 급부상 여기에 더해 OTT 플랫폼의 강화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더 유용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기술들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NDI는 참 시대를 잘 타고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수천 개 프로덕션에서 NDI를 이용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프로덕션들뿐만 아니라 교회나 학교나 회사, 관공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설치된 모든 곳에서는 NDI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NDI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NDI를 지원하는 많은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신기하고 유용한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리뷰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NDI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IP 비디오 규격입니다. 영상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 편리함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